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생활과윤리 첫 번째인 10분 사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에 해당하는 1단원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단원은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라는 단원에 해당하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실천 윤리학에 대한 이해를 할 예정이고요. 바로 두 번째로는 동양 윤리적 접근이라는, 즉 유교, 불교, 도교의 이해라는 우리 단원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윤리학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윤리학에 대한 구분, 이런 종류에 대한 분류와 관련해서 모의고사 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꼭 주목해 주시고요. 먼저 윤리학은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학문으로 나눠집니다. 규범윤리학 같은 경우는 이론윤리학과 더불어서 실천윤리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바로 뒤에 페이지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배울 테니까 먼저 규범윤리학에 대한 이해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규범윤리학은요,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판단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어떤 도덕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고 만들어진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메타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메타윤리학은 일단 도덕적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요.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에 따른 의미를 분석해서 그것과의 연결, 어떤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지니는지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할지, 즉 도덕적 추론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논증 가능성을 연구하고 정당성을 검증해서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메타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 특정 시대의 관습이나 어떤 사회 규범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데 그 기술된 현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학문이 기술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도덕적인 관행을 조사해야 되고, 아까 그 현상들 간의 관계인, 즉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문들을 어떻게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개념만 외우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윤리라는, 즉 도덕 규범을 연구하기 위해선 그 도덕 이론이 무엇인지,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규범윤리학을 연구하는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도덕적인 언어가 잘못된 건 없을까? 우리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의미, 그 의미가 잘못된 건 없을까라는 메타윤리학을 공부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도덕적 현상 간에 그 일이 일어난 어떤 맥락이 있을 거고, 그렇기에 특정 시대의 관습이나 어떤 사회 규범, 그런 기술된 현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학문이 기술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윤리학 관련해서도 당연히 여기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라고 측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중립적인 특성을 지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규범윤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규범윤리학은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즉 실천윤리학을 또 응용윤리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 이론윤리학부터 살펴보면 우리 이론은 말 그대로 도덕 판단의 기준을 탐색하는 학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다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 기준, 그 원리가 되는 학문이 필요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가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와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차시에 진행되는 서양의 윤리적 접근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배울 텐데요. 이러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는 도덕 원리, 한 도덕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를 연구하고요. 도덕 행위 이론을 분석해서 이를 정당화한다라는 특성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실천윤리학 같은 경우는 더 쉬운데요. 다양한 실생활의 윤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윤리학에서 우리가 연구했던 이론을 가지고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는 학문이 실천윤리학, 즉 응용윤리학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윤리, 환경윤리 등등이 있고요. 실제적인 삶의 문제, 어떤 생명윤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안락사를 찬성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과 같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앞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응용하는 학문을 실천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실천윤리학의 특징 중에 바로 여기 별표 칠게요. 학제적인 성격을 지닌다라는 말을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이 학제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또 같은 말로는 간학문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접학문 간의 연관성, 어떤 상호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정의에 관련해서 분배의 정의, 어느 것이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인가, 이러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윤리만 더불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학, 어떤 경제학, 이러한 인접 학문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게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간학문적인 성향을 지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양의 윤리적 접근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뒤이어서도 계속 반복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물론 통합사에서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좀 개념이 바로 잡혀 있는데 어떤 흐름이나 맥락 없이 각각의 개념들만 외워서 좀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교, 불교, 도가를 알기 위해선 유교, 불교, 도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춘추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상관없이 우리 이런 동양의 윤리적 어떤 학문들이 나온 배경은 바로 사회적 혼란 시기였습니다. 서로 전쟁도 하고 부족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한 사회적 혼란 시기였는데요. 이 사회적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극복 방법을 제시하려고 등장한 게 유교, 불교, 도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유교를 살펴보면 천인합일이라는, 즉 하늘과 인간은 하나라는,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은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보는 천인합일의 사상에 입각해서 타고난 내면의 도덕성인 인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은 매우 중요해요. 유교에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을 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어떤 사욕을 극복하고 외면적인 사회 규범인 예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인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예도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바로 밑에는 우리 유교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고 효와 더불어서 충서를 강조합니다. 충은 자신의 참된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서를 또 바탕으로 경과 성도 다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 경은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 경거망동하지 말고 성은 자신의 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할 것 이라는 이 경과 성을 극복 방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정명사상이라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역할에 맞춰서 각각의 주어진 일을 본분을 다할 것을 주장한 정명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상적인 인간상 같은 경우는 성인 군자가 있고요. 또 이상사회로 대동사회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동사회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불교로 넘어갈 텐데요. 유교는 사회적인 혼란의 시기를 우리 인간의 내면적 도덕 본성인 인에 대해서 주목했다면 우리 불교는 제일 중요한 게 연기설입니다. 모든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즉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학문이 연기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연기설을 통해서 어떤 각각의 개념들이 이렇게 뿌리처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연기설에 입각해서 모든 만물은 원인과 조건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뭘 베풀어야 되겠죠? 바로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평등한 존재입니다. 평등도 체크 하나 해둘게요. 그래서 우리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말자라는 불살생의 원리를 주장했고, 또 윤회설도 매우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 윤회에 회를 보시면 이게 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을 계속 이런 반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업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업보라 함은 만약에 시험 기간에 놀아서 제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너가 지금 시험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바로 너의 업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인간이 이전에 쌓은 업에 의해서 계속 변화해 가서 어떤 이런 삶과 고통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게 윤회설인데, 그 윤회설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상적인 인간상으로는 보살이 있고요. 또 이상사회로는 불국정토가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가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도 무위자연,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셔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위자연은 꼭꼭 체크를 해두도록 합시다. 즉 무위자연이 뭐냐면 이 위자가 인위적이라는 걸 뜻하는 위자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걸 거부하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배경이 사회적 혼란 시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 어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계급이 될 수도 있고 계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게 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도 닦으러 간다라고 표현 많이 하죠. 그 도가 천지 만물의 근원인 그 자연 속으로 가는 이 도를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 재물이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할게요. 재물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유유라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소유유의 어떤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러한 재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좌망과 심재가 있습니다. 이 좌망은 이 앉을 좌자거든요.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잊을 망자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우리 심재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앉아서 나를 구속했던 걸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이러한 자연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는 지인, 뭐 진인, 뭐 천인 등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이상사회로 소국과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국과민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서 규범윤리학과 함께 메타윤리학, 그 다음에 기술윤리학을 봤고요. 또 동양의 윤리적 접근을 한번 문제로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작년 9월 문제인데요. 가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가나 다가 뭔지 한번 각각 보도록 할게요.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의 경우는 바로 응용윤리학이 되겠죠? 즉 실천윤리학이 되겠죠?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요.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아까 언어의 의미 제가 계속 중요하게 이야기했죠. 언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걸 메타윤리학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탐구한대요. 아까 우리가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를 알기 위해선 그 이론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이론 윤리학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볼 텐데 가의 목적은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기술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1번은 기술윤리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실천윤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오답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보면 가는 우리 실천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당연히 이론을 살펴봐야 되겠죠? 3번 나는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우리 학문적 성립 가능성 그 논증에 대해서 논증 가능성을 연구한 게 바로 메타윤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맞고요. 4번 다는 도덕적 규범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당화한대요. 아까 이론을 정당화하는 이론윤리학에 해당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 다는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우리 이론을 정립할 때 당연히 그 도덕 언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덕 언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할 테니 즉 메타윤리학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쉽게 1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또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만 들어도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한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 나왔어요. 이를 연기라고 한대요. 그러면 연기설을 이야기한 바로 불교에 해당하겠죠. 나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아까 무위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무위 자연을 이야기하는 바로 도가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그러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업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아니면 모든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겠죠. 고정불변의 실체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는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그러면 니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우리 불교니까 연기 나와야 되죠. 그리고 또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자비의 실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디귿 나 도가는 인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도에 따라서 보는 도가가 디귿일 거고요. 리을 가와 나는요 인의를 통해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을 이야기했던 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 사상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쉽게 니은 디귿의 3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수업을 끝낸 후에 모든 학생들이 좀 생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뒤로 갈수록 우리가 배웠던 사상들을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해서 알아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앞선 내용들을 복습하신 후에 다음 강의 영상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